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지만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천시가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입찰 담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계양구 서운산업단지에 7월께 문을 열 예정인 구립 어린이집이 아직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이 늦어진 문제인데 입주 기업 직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버리는 폐비닐을 가공해 가로수 보호판으로 다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됐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되는데요. 단 직계가족과 상견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 중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에서는 매일 약 3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됩니다. 단 직계가족과 상견례,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의미하고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예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방역도 강화합니다. 특히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목욕장업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을 제한하고 탈의실 락커 띄우기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대신 그동안 금지했던 찜질 시설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목욕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과 이용객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 수칙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공무원 불법 투기 적발을 위한 공익 제보를 받습니다. 경기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각종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단이 조사를 통해 내부 징계는 물론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김포 갑지역구 김주영 국회의원이 부친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아버지가 경기도 화성 남양 뉴타운과 인접한 임야 일부를 쪼개 매입한 경위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땅이 뉴타운 지역과는 떨어진 곳에 있다면서도 토지의 위치나 금액을 볼 때 연루한 아버지가 지인의 말만 믿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매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공직자 재산 등록 시점에 이런 경위를 알게 돼 매도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구매자가 없어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처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천시가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입찰 담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대림건설과 현대건설, 대우건설과 삼성건설 등 4개사가 7호선 부천 4개 공사 구간을 입찰 담합으로 수주하고 들러리 입찰로 경쟁 입찰을 무력화시켰다며 2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데요. 부천시는 당시 2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바로 나서 법정에서 건설사들과 지방제적법 소멸시효 문제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부천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기각했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부천시는 손해배상금 270억 원과 이자까지 약 400억 원 정도를 4개 건설사들에게 받게 될 예정입니다. 계양구는 서운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입주기업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 개원 예정인데요. 실시 설계 용역이 당초 계획보다 길어지면서 어린이집 개원 시기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계양구 서운산업단지 내 구립 어린이집 부지에 어린이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달까지 여기에 어린이집 건물이 준공됐어야 하지만 현재 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쉽기는 할 것 같아요. 여기 가까운 데 있으면 바로 보내고 출근하면 편하니까. 아무래도 편하니까 또 그거 생각하고 여기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계양구는 지난 2019년 8월 서운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단 내 구립 어린이집 조성을 계획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높이에 사업비는 19억 원 규모. 계양구가 지난해 12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이용 대상인 만 5세 이하 자녀는 2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3월 중으로 어린이집이 준공돼 오는 7월부터는 산단 직원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던 상황.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실시 설계 용역 과정에서 야외 놀이터와 창고 면적 확보를 위해 건물 높이가 지상 3층으로 변경됐고 사업비는 9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또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면서 건축기획 등의 과정이 추가됐고 당초 3개월로 계획했던 실시 설계 용역 기간은 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 계획보다 비용은 늘어나고 일정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양구는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진 것에 대해 당초 계획을 다소 촉박하게 세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개월 정도 잡은 건 조금 제가 봐도 조금 촉박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규모에 따라서 이제 이 용역 기간도 좀 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실제적인 거랑 좀 반영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양구는 이달 중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뒤에 내년 1월 어린이집 개원을 목표로 남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쓰고 버린 비닐은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나 걸리는 대표적인 환경 오염 물질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 소각하고 있지만 처리되면서 나오는 유해 가스까지 막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런 폐비닐도 제대로 모으면 공익을 위한 물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온 폐비닐이 공장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소각장으로 가는 대신 이곳으로 온 겁니다. 가장 먼저 비닐만 골라내는 작업부터 합니다. 다른 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섞여 있으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없죠. 이게 들어가서는 기계도 망가질 뿐더러 제품도 모든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닐은 필름류끼리만 모아져야만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만큼 힘든 걸 아시고 가정에서 버릴 때 꼭 좀 신경 써서. 자원이 되려면 다른 공정도 거쳐야 합니다. 자르고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비닐을 고체 덩어리로 만듭니다. 여기서 불순물까지 걸러내면 틀에 넣어 쓸 수 있는 원료가 됩니다. 공정을 거쳐 나온 결과물입니다. 소각 처리해야 할 이런 폐비닐이 다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생활계 폐비닐이나 농촌계 폐비닐을 이용해서 건설 자재, 그다음에 토목 자재, 건축 자재, 그다음에 조경 자재 이런 모든 빗물을 다루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자재를 개발해서 환경을 보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고심하던 지자체는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돈을 내고 소각 폐기해야 했던 폐비닐을 모아 업체에 무료로 제공하면 업체는 가로수 보호대 같은 공공 물품을 만들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합니다. 무엇보다도 골칫덩어리로 여겨지던 그 폐비닐을 이용하여서 가로수 보호판으로 또다시 재활용하고 그리고 또 수명이 다한 재활용 보호판은 또다시 재생 원료로 리사이클함으로써 저희들이 폐비닐에 대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마련했다는데 되게 큰 의의가 있습니다.
라면 봉지 3,000장으로 만들 수 있는 가로수 보호대는 1조 원 규모. 제대로 분리수거만 하면 쓰레기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화성과 오산, 파주 등 세 지역에서 10에서 1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배달특급의 서비스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양평 지역을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배달특급을 정식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양평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배달특급의 가장 큰 장점은 1%의 저렴한 중개수수료. 코로나 사태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탓에 이중고를 겪던 상인들에게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낮고 광고비도 없고 그러고 이제 이런 데 지역 카페로 결제도 가능하고 이래서 매장으로 전화 주시는 그런 배달보다는 앱 생기고 나서 훨씬 주문이 많이 늘었어요. 지역에서 소문난 맛집들이 앞다퉈 가입하면서 190여 곳의 가맹점들이 모였는데 목표치의 95%를 달성한 겁니다. 우리 배달특급을 통해서 저렴하게 또 안전하게 또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 양평군도 경기도 주식회사와 함께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출시 100일을 넘긴 화성과 오산, 파주 지역의 경우는 지난 2월 기준 10에서 15%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따지면 배달앱 중 5위로 점유율은 1.02%. 도내 3개 지역에서만 사용된 것을 감안하면 민간 배달앱과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상공인분들을 함께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도 착한 소비를 통해서 같이 가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가짐이 통한 거 아닌가 싶고요. 이러한 경쟁력이 저희들한테는 공공적인 서비스 부분에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난 12월 화성과 오산, 파주에 이어 3월에는 양평과 이천에서 서비스가 시작됐고 올해 안으로 도내 28개 시군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XR 메타버스 프로젝트 대상 지역으로 인천을 선정했습니다. XR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아우르는 확장현실 기술을 뜻하는데요. 이미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은 XR 서비스 플랫폼 선점을 위해 경쟁 중입니다. XR 메타버스 프로젝트는 국내 XR 생태계 구축과 서비스 확산을 위한 투자 사업입니다. 과기부는 사업을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80억 원을 인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XR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추진할 계획인데요. 인천공항 방문객에게 자연스럽게 개항장 등 지역 관광지를 안내하고 관광과 쇼핑, 비즈니스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천시가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 건립 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10일 춘희동의 한 가로주택 정비조합과 마을 주차장 공동 건립 기본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2024년까지 231세대 공동주택을 짓는 복합 건축물에 마을 주차장 56면을 함께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 공동 건립 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사용하지 않는 지하 부분에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부천시는 최근까지 부천 여월 LH 아파트 85면과 삼엽 연립 3차 50면, 부촌 3차 아파트 80면 등 마을 주차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세계봉사단이 지난 10일 부평구에 마스크 2,160매를 기부했습니다. 세계봉사단은 이날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만나 마스크를 직접 전달했는데요. 구재규 세계봉사단 회장은 이웃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단원들과 뜻을 모아 마스크를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는 전달받은 마스크를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이웃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꼭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포시는 경기도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나 소속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통진 공영주차장에 있는 전용 임시검사소와 사우동, 마산동에 있는 임시검사소 2곳에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검사는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도 가능하며 불법 체류자도 불이익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